자, 30번 문제 풀어두도록 할게. 자, 일단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뭐 어쨌든 떠들고 있는데, 기본적으로 미분하고 척분 이런 문제에서 올해 수능 예측해보면 별 내용 없어. 그냥 실제 학교 시험 보듯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, 적어도 애들이 문제를 갖다가 일반적인 풀이대로 접근을 했을 때 거기에서 뭐 예를 들자면 베타가 값이 깔끔하게 나오고 fx가 깔끔히 나오는 그런 식을 원하는 형태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까지만 접근하고 문제를 못 푸는 애들을 낚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알파와 베타 값이 정확히 주어지지 않는 형태의 문제가 올 수능에 나오게 될 거야. 그러니까 fx라든지 gx든지 그 함수식을 정확히 구하지 않더라도 어떤 관계식을 이용해서 원하는 값만 구하는 게 이번 수능에 나올 문제라고 선생님이 예측이 돼. 그래서 이 문제 접근하는 방법은 일단은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고 최고차항 계수가 2인 2차 함수니까 그 다음에 함수값이 같고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6이고 베타에선 16이고, 그리고 알파와 베타는 실제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고, 근데 문제가 요구하는 건 g 베타 플러스 1 빼기 f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이 문제를 접근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 푸는 테크닉은 f x 빼기 gx가 뭐 hx로 두고 풀어도 되고 이 상태 그대로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시험 볼 때는 훨씬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야. 그래서 이 함수값을 구하는데 거기다 베타 플러스 1을 구해가지고 이 값을 구하자가 목표가 되는 거지. 따라서 얘를 hx로 두고 귀찮으니까 설명하기 위해서 hx는 시험 볼 때는 실제적으로 그냥 푸는 게 좋고. 자, 그렇다면 여기에 대입을 해봅시다. f 프라임 알파 g 프라임 알파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6이니까 0이 될 거고, 그 다음 함수값도 어떻게 되고 같고, 그래서 0이 될 거고, 그 다음 f 프라임 베타 g 프라임 베타도 역시 0이 될 거고. 그러면 요 두 식에서 얻어지는 건 결론적으로 얘가 x 빼기 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고 최고차항 계수는 1이니까,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식을 x 플러스 감마로 두면 이 문제의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문제를 생각할 때 또 다른 생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fx를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x3제곱, 그 다음에 2차항의 계수 모르고 1차항의 계수 모르니까 bx, c 두시고 gx도 그러면 x 플러스 x제곱, 최고차항 계수가 2니까 그 다음에 뭐 dx 플러스 2 두 개 되면 미지수가 몇 개를 구해야 되나요? 5개를 구해야 되죠.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야.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 스타트 라인은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이 생각을 먼저 하느냐, 그 다음에 이 함수의 그래프를 대강 한번 그려보게 되면 먼저 fx의 그래프는 3차하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양수니까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가 2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되는데 알파에서 값이 같고, 그 다음에 알파에서 미분계수가 같다는 걸 따져보면, 그리고 음수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양수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울기가 음수,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 접하게 된다는 뜻이죠.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래프를 대강 까짓거 그려보면 요 값이 결론적으로 알파가 되고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6이 된다는 뜻이죠.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16인데 그 값이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접선의 기울기가 개떡이구만. 어쨌든 16,
16. 그래서 요 값이 결론적으로 베타가 된다는 값이죠. 그러면 여기서 그림상 딱 보게 되면 베타 플러스 1은 요거보다 하나 큰 거니까 그때의 무슨 값? F 베타 플러스 1. 그때의 무슨 값? G 베타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요 길이를 구하려는 거죠. 그러면 수능의 한계점은 천지선다죠. 따라서 이 값이 0부터 999 사이의 값이 될 테니까 결론적으로 fx 구하는 이 값은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죠. 따라서 이제 문제를 접근할 때 방법은 이제 이 감마 값을 어떻게 하면 숫자가 지금 식이 결론적으로 주어진 식은 하나, 둘, 셋,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미지수 5개를 해결하기엔 너무 힘든 과정이 되죠. 따라서 이 감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, 그 다음에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을 어떻게 하면 유도할 건가, 이 두 가지가 이 문제 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. 따라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요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요걸 적었으니까 이 주어진 식을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 베타 집어넣어서 일단은 감마식 구해내고,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마이너스 16과 16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건 이 꼭지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해보고 대입을 해서 알파 베타 관계식을 구하는 방법이 있겠죠. 자, 따라서 그 방법으로 가봅시다. 첫 번째, 일단은 주어진 식을 미분을 해봅시다. 이걸로 설정했으니까 핑크색. 자, 미분을 하게 되면 f 프라임 베타 g 프라임 베타를 주어진 식을 미분해서 그 다음에 앞에 거 미분, 그러면 아이고 2 베타까지 집어넣읍시다. 베타 빼기 알파의 제곱, 그 다음 베타 플러스 감마, 그 다음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,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1 돼서 베타 한꺼번에 하니까 좀 힘들죠. 어쨌든 이렇게 처리가 되죠. 따라서 이 값이 결론적으로 0이라는 사실 세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죠.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로 묶어내면 2 베타 플러스 2 감마 플러스 베타 빼기 알파가 되겠죠. 그러면 얘는 같은 값이 아니니까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돼야 되겠죠. 따라서 이 감마는 이항시키면 알파 빼기 3 베타가 되겠죠. 따라서 감마는 2분의 알파 빼기 3 베타가 됩니다. 그러면 첫 번째 조건 해결했고요. 다음에는 두 번째 조건을 해결해야 되는데, 두 번째 조건은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네요. 자, 꼭지점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풀던 대로 그냥 이 식을 갖다가 어차피 관계되는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요 문제로만 풀어드릴게요. g 프라임 x는 4x 플러스 d가 되죠. 여기에서 직접 구하는 거예요. g 프라임 알파는 4알파 플러스 t. 따라서 이 값은 주어진 조건에서 마이너스 16이라고 적혀 있고, g 프라임 베타는 4 베타 플러스 d 16이 되죠. 그러면 두 식을 빼게 되면 난 위가 좋은데, 그래서 32, 그 다음에 베타 빼기 알파, d는 사라지죠. 그리고 뭘로 나눠요? 4. 8이 되네요. 그럼 조건 두 개를 다 구했네요. 그러면 문제가 요구하는 답에다 대입하고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처음 구했던 이 식을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죠? f
x 빼기 gx는 x 빼기 알파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알파 빼기 3 베타가 되겠죠. 자,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답을 집어넣도록 합시다. 자, g 베타 플러스 1 빼기 f 베타 플러스 1은 이 주어진 식의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하시고 베타 플러스 1을 x에다 집어넣습니다. 그러면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알파 빼기 3 베타. 자,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는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8을 집어넣으시고 1 제곱. 그 다음에 이거 통분하게 되면 2분의 알파 빼기 2분의 2니까 베타가 되죠. 문제가 갖고 있는 한계성은 결론적으로 이 관계식을 이용하느냐니까 답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. 따라서 여기다 마이너스 8을 집어넣죠. 그럼 마이너스 99, 81 곱하기 그 다음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3이네요. 자, 따라서 3일은 3, 38이 24, 243이 답이 되죠. 따라서 30번 같은 문제는 올 수능 예측할 건데 실제적으로 어떤 값을 깔끔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정확히 이해해서 그리고 다양하게 접근하면서 그 문제가 갖고 있는 말뜻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, 그러니까 계산 능력보다는 추론 능력 위주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.